네, 그 다변수 미적분학 이제 심화 스터디 그 첫 OT입니다. 수질 채널에서 지금 처음 만드는 스터디이고요. 이 스터디는 좀 여러 의미에서 좀 중간 성격입니다. 오늘 이제 대화를 가운데 좀 이 시간이 뭐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저는 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석사를 했을 때나 박사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좀 절절히 보게 되었고, 이제 수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대학원 컨텐츠가 있습니다. 리만의 복수에서 대수학의 아름다움, 확률론과 미분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위상수학과 응용 이것들을 하는데, 요 지금 단계에 다변수 미적분학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좀 솔직하게 좀 까놓고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정말 한심한 선에서 안 돼서, 지금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스터디를 끌고 가야 의미 있게 참석자들 입장에서 공부가 되고, 사실 이 스터디에는 사실 목적은 제 생각에 두 가지인데, 이게 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학을 공부한다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미적분학 한다고 하면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첫 스텝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미적분학을 모른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게 정말로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적분학에서 장벽을 못 느껴봤으면 지금 전혀 무지한 상태라고 보면 맞고요. 100% 맞고요. 그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목적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내가 미적분학을 정말로 모르는구나가 가장 중요한 꼴이고요. 참석자들 공통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다변수 미분과 적분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게 다변수 미분과 적분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레퍼런스를 따라가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뭐를 참고하는지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레퍼런스는 제가 이거를 따라갈 겁니다. 제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책인데 그 뭐 PDF 찾아서 하셔야 되고 사셔야 되는데, 이 책을 제가 그대로 진도 따라가서 따라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시간에 기준에 해당하는 레퍼런스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도카르모 선생님의 Differential Forms and Applications, 이 책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끌고 갈 기준입니다. 까지 전달이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에 다변수 미분과 다변수 적분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당연하지만 이 시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변수 미분하는 법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변수 적분하는 법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다변수 미분과 다변수 적분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 대학원 이제 수학 토픽들을 열어주는 이제 이 적분값의 기준에 해당하는 게 오일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오일러 지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순서가, 사실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여러 의미에서 미스리딩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정미분학이 맞거든요. 적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본적인 목적은 오일러 지표를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오히려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 되게 명확한데, 2차원 구나 토로스 세팅에서 오일러 지표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뭘 하면 되냐면, 챗GPT에 물어보면 돼요. S2나 토로스에서 오일러 지표 구해줘 하면 구해주겠죠. 제가 여기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석자 전부가 있고 전문가 선에서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요구 수치가 좀 다른데, 오일러 지표를 7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할 줄 아는 걸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7가지 지금 센 거는 지금 이제 스터디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세봤거든요. 나 오일러 지표 어떻게 계산할 줄 알지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7개는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방법. 그리고 좀 어드밴스드 어떤 툴들을 쓰는 거 있어가지고 3개 정도를 대충 적당히 추가해서 한 10개. 그래서 오일러 지표 그냥 S2나 토러스에서 오일러 지표 구해라. 그러면 아마 챗 GPT 쓰셔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분을 하는 거의 기준이 S2나 토러스에서 오일러 지표를 구하는 것을 일단은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적분을 수행하는 함수가 소위 말해서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곡률의 어떤 전체 적분을 하는 거가 오일러 지표가 되는데, 이 파일로 나눠준 거가. 그래서 여기서도 가우스 곡률 구하라고 하면, S2나 토러스 구하라고 하면 또 챗GPT 시켜보면 바로 또 정답을 줄 거거든요.
제 요구치는 다음 것 같습니다. 가우스 공률을 7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해라. 그리고 전문가 선임분들은 한 10가지. 이게 이 시간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목적은 오일러 지표를 계산하는 뭐 이게 그 다변수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제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 알면 수준에 있는 모든 대학원 컨텐츠를 다 공부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선은 일단은 한 가지는 할 줄 알아야겠죠. 일단은.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한 가지를 하고 나서 막힐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쩌라는 건지 싶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배운 선이면 한 7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그냥 저한테 대놓고 그냥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거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다 먹으시면 그거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다변수 심화의 목적은 물론 이거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분형식으로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미분형식을 배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오일러 지표를 구할 줄 아느냐. 구해야 되는 방법들대로 이거고 오일러 지표를 구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 가우스 확률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오는데 이 함수를 7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할 수 있겠느냐가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간에 스터디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다변수 미적분화를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를 보면, 그건 그거대로 성공입니다. 그래야 진지해질 테니까요. 일단 목적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는 질문이 그게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네.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이걸 듣고 만약에 바로 뭔가 방법론이나 이게 떠오르지 않다고 또, 그때 세미나 같은 거 말씀하실 때는 논의가 되는, 대화가 되는 선이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것들을 배우셨을 때, 애초에 이제 책 진도를 나가고, 그거를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예시로 다뤘는데, 사실 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참석자 각자 기준으로, 요새는 이제 그 수학 노트 만드는 게 이제 AI 도구들 때문에 안 어려워서,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목적만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 자유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 지금 도구는 다 똑같이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적을 정확하게 오일러 지표 계산 7가지 이상 그리고 음, 가우스 확률 계산 7가지 이상 도구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히면 혹은 막히는 거나 중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디스코드 및 레코드로 올라오면 그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수준에서의 다변수 심화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왜냐면 지금 이게 대학원 공부로 가야 되는 길목이거든요.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길목인데, 실제로 다 시켜보니까 본인들이 다변수 미적분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음, 해본 적도 없는데 할 줄 안다고 생각하네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래요.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지금 인도공대 지금 수학자들이랑 대화를 하다 왔는데, 커베이처 계산하라고 하면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니까 쉬운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하려고 하면 커베이처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를 40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층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할 줄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런 거라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 바꿔야 되는 여기서 지금 정서적인 층위가 어드밴스드 토픽에 해당하는 수학 공부는 어려운데 미적분하고 쉽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반대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지금 다변수 미적분학을 할 줄 알면 이 수학들이 안 어렵거든요. 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나지 않다 보니까. 근데 미적분은 쉽고 이거는 어렵다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약간 인지 부조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거를 말로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본인이 스스로 보면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일러 지표를 구하려면 이게 공면에서의 어떤 그 가우스 확률을 적분한 걸로 정의가 되는 양인데 이거 어떤 계산은 챗GPT를 포함해가지고 재미있는 모든 걸 다 써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검증만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거 지금 계산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소위 말해서 선적분과 면적분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선적분과 면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실제로 이 계산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적분 계산이 우리가 일변수일 때도 왜 됩니까? FTC 때문에 돼요. 안 그러면 급수정의대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FTC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럼 적분은 어떻게 돼요? 일변수에서도 FTC가 아니면 적분 계산이 불가능한데 다변수 세팅에서 적분이 계산이 된다는 FTC를 반드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걸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이걸 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그 어떤 일변수 적분 어떤 개념을 읽어봤어요. 나 이거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막 그냥 실제로 적분에 대해서 FTC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이상한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근데 이 인지부지화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깨어져 나는 데서.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을 어떤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드밴스 수학으로 간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실질적으로 경험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진짜 다 컴퓨테이션 얘기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진짜로 하려고 할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검증해 보시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변 세팅에서 정말로 미분해 본 적이 있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변 세팅에서 적분해 본 적이 있네요. 해볼 줄 안다고 생각하신 거 말고요. 값을 정말 끌어내 보신 적이 있느냐. 일변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인테그랄 fx dx. 이거 자주 하실 거예요. 어떤 센스에서. fxy 정말로 적분해가지고 정수값 끌어내 보셨어요? 아닐걸요? 근데 한 줄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인지 구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보편적이에요. 문제는 이 인지 부조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이걸 지금 어떤 책 진도를 다가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계산에 오히려 노출되게 하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입장에 지금 선적분과 면적분부터 다시 연습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만약에 얘 수순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오일러 지표를 구하는 방법은 가우스 곡률이라는 함수를 계산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계산한 것도 7가지 방법 이상으로 해라고 했지만 어쨌든 하나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를 찾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면적분을 수행해가지고 2파로 나누면 특정 정수가 나오거든요. 어떤 위상적인 어떤 불변량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데 그러려면 면적분부터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면적분 정의는 아시나요? definition.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면 기호 보면 난리가 나 있을 거거든요. 어떤 물리나 이런 거 이제 다변수 미적 책들 보면 이렇게 그 델에다가 곱하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기호 써놓고 F 해가지고 DS, DA 적어놓고 점 하나 닷 하나 찍어놓고 하는데 이거 뭔 소리냐?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를 모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안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그 예시들 하나씩 보면서 분쇄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 왜 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안다고 느끼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레코드를 볼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 해봤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안다고 느끼느냐. 이거 당연히 다 하나씩 해봐야 되는 것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면적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를 그래서 했다고 치자고요. 가우스 확률 구하는 법도 하나 이제 챗GPT를 쓰시든 제미니를 쓰시든 해가지고 했고 면적분도 어떻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장 여러 고민들이 생깁니다. 당장 딱 두 가지. 하나는 적분 계산이 됐다는 건 FTC를 썼다는 건데 언제 썼느냐. 그래서 아마 챗GPT 답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못 발견할 거예요.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 내가 여기서 도대체 FTC를 어디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트리비얼한 센스 말고요. 그냥 아주 그냥 어떤 더블 인테그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 직관을 그 코어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FTC를 어떻게 썼다는 거냐. 그걸 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진지해지는 거는 여기서 계산 방법을 그럼 지금 이제 한 개는 확보를 했는데 6개 이상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늘리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도. 그래서 저는 미분 형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답을 여러분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면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벗어나면 이미 노문감이에요. 그러면 수학자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이걸 못 벗어나요. 절대로. 그래서 왜 계산하는데 미분 형식이라는 걸 쓰라고 하는지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될 테니까 되게 단순한 이치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OT에서 말씀드릴 건 이 두 가지가 딱 다예요. 그래서 적분 미분이 목적인데 오일러 지표를 구해라. 그냥 그래서 세팅이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S2나 토러스 세팅에서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거 하는데 면적분, 선적분 정의부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그 지금 이미 다변수 스터디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예시 문제들을 같이 만들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려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 of x dx 편하게 풀리시죠? 예를 들어 코사인 x 적분해라. 되잖아요. 사인 x다. 이런 거 되잖아요. 아, 사인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거 다 이렇게 그 종이 펴놓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딱 보면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이 느낌이 아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답 아시는 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사인 x는 적분하라면 할 줄 아시겠죠? 코사인 x 구승 적분할 줄 아세요?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답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스터디 하실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변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변수 공부를 해요? 코사인 x의 구승. 그냥 코사인 x의 2025승. 이런 거 접근 어떻게 하죠? 코사인 1차 하나 떼놓고 그 코사인 8승을 그 1 아니에요.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부터 지금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여기서 계속 환기하는 거는 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른다고 느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이런 거 할 줄 알면 인간이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핵심이 코사인 x가 커먼스 레디어스가 무한대인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데 있어요.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분은 FTC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x는 그러니까 엔티데리베이티브를 안단 말이에요. 원시함수를 아니 사인 x라는 걸 아니까 끝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x의 구승이나 코사인 x의 2025승 이런 것들처럼 대부분의 함수는 우리가 원시함수를 몰라요. 거기서 막힌다고요.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막혀야만 돼요, 정확하게는. 할 줄 안다고 느끼면 비정상입니다. 왜냐면 그거 알면 우리가 적분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MCMC나 이런 방법이 발달한 이유 자체가 우리가 적분을 대부분 못한다고요. 99.95%는 인간이 못해요. 지금 이거를 못한다는 걸 인지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수학의 S도 접해본 게 아닌 상태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우린 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FTC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적분을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로 도망가냐. 테일러 정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에서 급수를 배워요. 그럼 코사인 X는 어널리틱 펑션이니까 커뮤니스 레디어스가 무한대인 걸 가지고 시리즈로 테일러 급수로 정리 가능하잖아요. 그 정리 형태에서는 내부의 디펜드를 안 해요. 커뮤니스 레디어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시리즈 적분해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서 뭐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디테일은 적분이랑 급수랑 인터체인지하고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접근하려고 할 때 감을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에러 처리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죠. 몇 텀까지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룰이 될 거고요. 말 알아두시겠죠? 이런 게 아는 거예요. 아, 이 적분 어떻게 해? 아, 원시함수를 봐. 원시함수 모르면 어떻게 해? 아, 테일러 급수 전개. 이렇게. 또 동의하시죠? 다변수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변수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일변수 예를 들어 일변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가 줄 때야 지금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를 줘서 풀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요 센스가 발달한 데서 물론 제가 지금 이걸 일변수 미적분 기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들을 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근데 사실 이 공부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능동적으로 보는 가운데 한 주에 한 번씩만 앞으로 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들을 같이 놓는다,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내 방식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계되면 이거 손으로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층이가. 혹시 말이 납득이 갔나요? 그냥 라인 바이 라인, 물론 계산 점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건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면접분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감들이 지금 한 일변수처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호들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라이즈 어떻게 해야 되고 크로스 프로덕트 어떻게 구해야 되며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트리키하게 신경 써야 되는 파트는 어디이며 이런 것들 다 중간 디테일들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적분, 면적분 이런 것들부터 처음부터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은 되게 단순해요. 코사인 x 적분하라면 쉬움. 근데 지금 코사인 x의 2025승, 코사인 x의 x 9승, x의 x승 이렇게 가는 순간 막힘.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내야 되는 적분들이라는 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적분을 할 줄 안다고 느끼는 거면 그건 어떤 거냐면 풀리는 문제만 해봤기 때문이에요. 시험 시간에. 근데 대부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못함. 근데 그게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FTC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건 되게 능동적인 고민을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층위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각 참석자들의 어떤 지금 상태랑 배경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통일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 문제를 같이 셋업을 해요. 같이. 그거는, 저도 이제 디스코드 같이 조율할 수 있고, 자, 그거는 대화를 봐서 정하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내가 필요한 건 이거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이쪽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제가 땡기려고 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가 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지금 그냥 이번 주는 이 문제 풉시다. 다음 주는 저 문제 풉시다. 이걸로 가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이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제 입장에서 이 의사소통의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원치 않는 방식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얘기를 오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면 어쨌건 그럼 미분 적분 훈련이 좀 되겠죠? 단순하게. 자, 혹시 다른 얘기 하나 더 할 건데 그 전에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 지금 오일러 지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목표를 주시고 그걸 향해서 어떻게 각자가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푸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진짜 각자 생각한 거 가져와서 그냥 얘기하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면 될지 실질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네, 얘기를 듣고 여러 싶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매주 그냥 꼴은 그 오일러 지표 및 가우스 확률을 계산하는 그 계산 레시피가 단순히 늘어가느냐. 에서 일단은 지금 0에서 1로 늘어야 돼요. 일단은 1번이. 1로 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세팅도 이제 구체적으로 S2나 2009나 토로스 세팅에서 구체적으로 오일러 지표를 구해라. 이거거든요. 이거 안 어려워요. 진짜. 오히려 이 첫 번째 거 수행하는 건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바로 답을 주는 선일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계산들을 좀 익히시기는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게 그러면 한 가지가 달성되는 건 제가 지금 요구한 6개가 더 있잖아요. 이제 이거 어쩔 거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의 머리를 모든 잔머리를 다 굴려 보시면 어딘가로 수렴을 할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하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무리함수에서 배우시는 예를 들어 미분 형식을 이제 다시 R2나 RN으로 풀백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프로덕트 이거 다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먼저 배우고 어플라이언 쪽으로 가면 이 7개를 다 배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못 잡아내실 거라고 보고 그 무엇보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나 일변수 미적분 할 줄 알지라고 했던 건 코사인 x 같은 함수만 다뤄봤기 때문에 할 줄 안다라는 되게 건방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x승 이거 적분할 줄 아냐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그런 함수라면 이러면 턱 막힐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커베이지 계산할 때 40시간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시험장에서 5분 안에 풀리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이거 뻔하게 되죠. 그런 게 대부분 포인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적분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선적분과 면적분 연습 문제들을 좀 예시들을 좀 같이 풀어보고 그 풀어보는 층에 이제 구체 어떻게 하는지들은 이런 얘기들은 제가 굳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근데 그 어떤 거는 한번 디테일 다 같이 보는 게 용이한 맥락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말로만 주고 받아줘도 충분한 맥락들도 있어야만 돼요. 그게 말로 전달이 안 되면 그건 그거대로 오히려 더 문제인 면이 있어요. 다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라인바인라인 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코사인 x 적분하는 다시 종이 공유해 그냥 보드 공유해서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제로 어려운 게 내가 뭘 모른다는 얘기가 되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른다는 경험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것이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랑 해봤다는 다른 얘기. 만약에 나 커베이처 계산할 줄 안다. 커베이처 뭐냐? 세컨드 데리버티브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그랬죠. 7개로 구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선에서 뭐 이거 7개나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지금 그 경험이 말 그대로 없는 상태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전달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시간에 이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유익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보통은 이제 수학 공부에서 오해하는 게 어드밴스 토픽을 배우면 도움이 될 거라는 굉장히 이상한 착각을 하거든요.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면. 근데 그런 건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이 지금 자연계에 있는 문제를 멱살 잡고 내려와서 내가 뭐 값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하는 그걸 해결하는 법을 익히는 게 수학적 문해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한테 유익해요. 그거 하면 이제 어떤 어드밴스 토픽들 다 일로 멱살 잡고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데 또 하나의 층위가 좀 별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별개의 층위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하는 작업이 결국은 똑같이 연결이 되긴 하지만 미분형식 계산으로 보여야 되는 거를 제가 좀 설계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축은 아까 말씀드린 게 선적분, 면적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제반의 미분 이런 것들 그 이제 오일러 지표 및 가우스 확률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에 대한 레퍼런스는 저 독가르모의 디퍼런셜 폼 앤 애플리케이션 저거 이제 보면 있는데 저 책을 보고 공부하라는 뜻은 별로 아니며 그저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달성이 되면 해도 되는데 그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저 책 진도 나가고 익숙하게 되는 거는 제가 보통 뭐라고 할 거란 뜻입니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했죠. 공부하면서 할 게 사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자연스러워지면.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 형식으로 이게 보이는 작업들이 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노트를 써드릴 거냐면 노트를 제가 두 가지를 나눠 써드릴 건데 선적분, 면적분, 가우스역률 구하는 거에 대한 미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매주 스터디가 굴러가는 걸 보고 참석자들한테 맞춤으로 어떤 노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전달됐죠? 그건 제가 몰라요. 그거는 참석자들에 따라가지고 제가 핸들해가지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같이 공통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계산들의 미분 형식으로 보는 건 이건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노트 작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그 대학교에서 혹시 그 공대를 다니신 분들은 미분 방정식 혹시 수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 미분 방정식 수업을 학부에서 배우면 처음에 뭐 배웁니까? 분리형 미방을 배워요. separable equation. 그래가지고 이 형태가 만약에 뭐 f of x 분의 gy 무슨 뭐 dx 뭐 이런 dx 분의 dy 이퀄 뭐식 있으면 dy dx 따로 떼서 인테그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배우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완전 미방이라는 걸 배워요. exact equation.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태가 보통 텍스트북에 표준적으로 형태가 mdx 더하기 n dy 이퀄 제로일 때 여기서 이게 m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일치하면 이그젝트 컨디션이 만족이 돼서 이걸 가지고 쭉쭉 풀면 du로 바꿔서 이 u에 대해서 그 하면 y랑 x에 대한 관계식이 솔루션이다. 그리고 해의 유일성이 있으니까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이렇게 배웠을 때 뭐 할만하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도 어떤 고민 안 하셨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자, 이건 일변수 미적분학을 제가 인스트럭터로 가르칠 때 학생들을 제가 어떤 칭찬하는 방식인데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그 적분에서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 적분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요. 적분의 특징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치환적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 텍스트북에서 배우기는 f 프라임 오브 x를 dx분의 dy라고 배운 다음에 근데 갑자기 dx랑 dy를 따로 떼요. 치환할 때. 적분할 때 보면. 그래서 f 프라임 x dx를 dy라고 놓은 다음에 x를 u로 바꿔서 이걸 u 치환, u substitu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dx분의 dy 자체를 하나의 기호로 배웠는데 갑자기 dx, dy를 따로 딱 떼가지고 이 뗀 거를 가지고 f 프라임 x dx에다가 이걸 u로 바꿔서 f 프라임 u du로 바꿔서 실제 치환하거든요. 여러분은 실제로 미적분학 책을 보면 f 프라임 x에 대해서 치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DX랑 DY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미적분학 책에서 통합책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학부모님 칭찬해 주냐면 이거 DX, DY 우리 모르지 않냐고. 내가 아는 거 DX분의 DY 아니냐. 이러면 제가 칭찬해 줘요. 100%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공대 쪽 배경이 있으니까 이거 뭐냐 미분 적분소래요. 적분소는 뭔데? 0으로 가는 뭔가. 그게 뭔데? 이러면서 오히려 꼬이거든요. 오히려 물리나 어떤 공대 쪽인 인투이션을 끌어들이면서 정의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할 때 미분 형식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미방을 포함해서 사실은 아까 형식을 보시면 mdx 더하기 ndy니까 이거 미분 형식이거든요. 형식. 그거를 du로 바꾸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한 가지 예시를 든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건 다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지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치환적분할 때 f 프라임 x를 f 프라임 u로 바꾼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f 프라임 x dx를 f 프라임 u du로 바꿔서 계산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질문해야 하는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던 포인트. 아, 이렇게 식으로 심볼릭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린 F 프라임 X, DX를 정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근데 이 정의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선형대수에 있어요. 그래서 선형대수로부터 이 체계는 제가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DX의 정의는 뭐냐? 이게 다 좀 포멀해요. 포멀하고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를 이용해가지고 미분형식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물론 기대수 기준으로 후반부에 있는데, 여기 계시면 나 기대수 공부하라고 할 생각은 없어서. 그래서 선형대수 노트는 제가 작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투폴드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파트는 다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 그 오일러즈표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 졸업이냐면,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내가 계산하는 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당연히 비교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런 작업들은 중간에 다 열려 있고, 그거 되면 이 시간은 졸업입니다. 그거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준에 있는 모든 대학 공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되면. 되게 쉬워요. 그,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거를 미분형식으로 언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선형대수 언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분형식의 정의 자체가 선형대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노트 작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거 자체는. 근데 그 미적분학 계산은 제가 오히려 좀 약간 알아서 하게 하는 가운데 진행을 보면서 제가 예시도 좀 필요하면 좀 더 제공을 해드리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첫 레퍼런스로는 그 여기서 지금 공부하신 분들 일부가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센스에 참고하시면 되냐면 다변수 미적분학 그 어떤 텍스트북을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 타입의 FTC의 일반화를 배우거든요.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 그레인의 정리,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 그리고 다이버전스 티어럼. 이거는 어떤 레퍼런스를 봐도 나와요. 그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통 쇼컷으로 할 때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에서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역시 이 니즈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다면수 비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셔도 되지만 그거는 자율에 맡기고 오히려 그거는 그 실제로 계산들을 많이 하시면서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먹는 방식이 이게 왜 원베리어블 FTC인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명명백백히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는 그 사이드가 있고 근데 이거를 미분형식 언어로 작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를 매주 단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중에 미적분학 계산을 보실 때 답안 세팅에서 이게 미분형식이기로 보여야 돼요. 그게 꼴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 그 다음 수학들의 추상화들이 뭐 코호몰로지니 대수기하니 하는 것들이 다 미적분학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미적분학 랭귀지로 안 보였던 것들이. 그 작업에 있어가지고 미분형식 언어가 가장 핵심에 해당해요. 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선입견으로는 위상, 기하, 확률로는 다 이게 전부예요. 미분형식 랭귀지 잡는 게 전부예요. 빈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예시들은 제가 다 매주 단위로 설계를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성격이 아니라 그냥 매주 딱 어떤 성격이었냐면 매주 다변수 미적분학 계산을 한 번씩 해보고 생각해 보는 거. 이 정도면 좋게요. 해봤고 거기서 제가 오히려 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포인트는 뭐냐면 해서 막히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해서 자기 걸로 먹어줘야 돼서 이렇게 기준 세워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일변수 미적분학은 편하실 거예요. 마음에서. 아 F 있어? F 프라임 편하시죠. 물론 정의 있죠. 극한이 있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F 있으면 몇 가지 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F 프라임 구하실 거잖아요. 그 반대로 해서 원시 함수 구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적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아 뭐 테일러 흡수 같은 거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 지금 다변수 훈련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난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일변수 비작분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층인 거죠. 이게 돼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납득이 갈까요? 계산이 되어야 되고 계산이 될 때 여기서 이제 그 이면에 들어가면 당연히 극한이니 연속이니 다 나오죠. 필요하죠. 근데 그 개념들을 배운다고 그걸 내가 숙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개념들을 숙달하려고 할 때 미분형식의 랭귀지는 필요해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형대수로부터 제가 체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맞게 이제 쉽게 그건 좀 정리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의 기준은 저 미분형식 저 책. 근데 저 책을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배우라는 권의 의미는 아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질 스터디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좀 모티베이팅 하고 싶냐면 이 훈련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신경 쓴다고 왜 중요하냐면
미분형식, 그러니까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과 미분형식의 랭귀지가 왔다 갔다가 되는 시점부터가 사실 저는 그 수학 공부가 시작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상관이 없어 보이는 수준에 지금 굴러가는 스터디들 중에서 지금 그 2주에 한 번씩 해양학 스터디가 굴러가요. 해양학 스터디를 하시는 최장근 박사님은 미분형식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그 스터디의 맥락은 그 회항학에 맞는 미분 방정식들이 있고요. 그 어떤 이제 변수 한 개인 그 미분 방정식도 있고 변수 여러 개인 편미분 방정식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개수들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를 주축으로 하는 스터디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격주 한 번씩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레코드 및 디스코드에 올라온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이번 주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린 피드백인데 지금 이거 보면 이제 미분 형식에 대한 것부터 제가 그 왜냐하면 이제 저쪽 스터디하는 사람은 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보면 이번 주 스터디 레코드를 보시면 스터디 레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 주 스터디의 목적이 라플라시안을 두 번 취해서 0인 거가 그 이제 해류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미분 형식을 알고 모르고는 이렇게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저걸 이제 소위 이제 바이 하모닉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하모닉이 라플라시안 취해서 0 되는 걸 지칭해서 바이 하모닉은 라플라시안을 두 번 취해서 0인 거거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정의 너무 명확하잖아요.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있어요.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들의 합으로 정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두 번 해서 0 된다.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미분 형식의 언어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봤을 거냐면 끝났네. 이거 어떻게 풀지? 하면 노 아이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 지금 제가 적어드린 노트를 보면 이거 미분 형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예를 들어서 완전 미방 정도만 돼도 mx 더하기 nd와 이퀄 제로만 돼도 du로 바꿔 뭐 대충 1차 이제 미분 형식인데 이거 그렇게 보나 보다 이런 느낌이면 느낌이 오잖아요. 대충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근데 바이하모니 이퀘이션 구체적으로 그 아주 구체적인 해양학의 맥락을 딱 준 다음에 그거 그냥 구체적으로 푸는 거 보고 이거 사실 미분 형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아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도하려고 하는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당연하지만 이게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썼던 논문 중에 바이 하모닉 어떤 이퀘이션에 대한 제 논문이 있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썼을 때 제가 미분 형식의 랭귀지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 지금 회양학의 맥락에서 제가 저 들어가서 듣고 있었을 때 저거 미분 형식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겁니다 하는데 저쪽 스터디하는 분들의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 사용대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용대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장 박사님이 지금 기대수 6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5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대수를 따라서 선형대수까지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선형대수의 랭귀지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해가 간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수 전체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지라도 설령 왜냐면 수학 전공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선형대수를 가지고 이 미적분학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기대수를 오히려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근데 어떤 분들한테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학적인 랭귀지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듀얼 스페이스나 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나 리스 표현 정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선을 오히려 랭귀지 캐치업 하시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건 오히려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요. 대부분 지금 기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수학 전공이셨던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오히려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목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미적분학 복잡해 보이는 계산들을 앞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점을 취하는 거면 오케이다 이거이고 그것들은 꼭 어떤 개념을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지금 미분 형식에 대한 언어 작업은 필요해서 자 그거는 체계적으로 조금씩 노트들을 매주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러면 스터디는 매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여요. 그러면 내가 한 선적분, 내가 한 면적분, 내가 한 가우스 확률 구하는 방법.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그레디언트, 컬, 다르면서 다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보드 펴놓고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변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명확해요. 그냥 일변수 하면 이거 미분 할 줄함, 적분 할 줄함 이걸로써 대화가 되는 걸로 부셔줘야 돼요. 트리비얼해져야 돼요. 그런 센스. 여기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선적분은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런 것부터 막혀요. 예를 들어 선적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크랭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f of x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요거
구해라. 이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죠? 이거의 길이 구해라.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럼 보통 이제 미적분학 책을 찾아보면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찾거든요. 이런 것부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런 거에서 막히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이거 계산상 이점 때문에 그렇게 셋업이 되는 걸 테니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돼요. 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걸로 일변수 비적분학 다 일변수 비적분학 어떻게 되돌리는지 길을 찾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찾으시고요. 그래서 선적분, 면적분, 미분 계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미분 형식이 필요한 언어 작업 이제 노트 드리는 거 포함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하고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웃풋 어떻게 보면 나 지금 오일러 지표 몇 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7개 달성 못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각각의 구하는 것들이 수질에 온갖 대항 컨텐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아 이때 내가 했던 계산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면 이제 실제 지식이 생기는 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 선에서는 예를 들어 미분기하 전문가다 하면 제 생각엔 가우시안 커베이지 구하는 방법 한 10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오일러 지표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론을 배운다, 위상수학을 배운다, 그러면 한 또 10가지.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도구가 느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각각 10개, 예를 들어 6개, 10개 정도가 있으면 이게 일반화되어지는 거에서는 특정 방식은 되고 특정 방식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함이 추상화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대수학이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수론이나 정수론이나 이런 거에서도 세팅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산집합이라 가지고 여기서 도대체 미분 형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다 그거 어떻게 돌리는지로 다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은 원 베리어블 FTC의 얘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숙연해져야 되는 포인트는 나는 모른다고 표현하는데 문제로 주어지면 떠벅떠벅 미분 형식 가지고 계산을 다 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봤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라 하면 못하는 거기서 이제 아 수학이 올라 어떤 이제 는다는 게 이런 간극이구나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몇 가지 철학적인 층위들이 실질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분은 체인지 오브 에러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가 전부예요. 미분은 라이프니츠 룰과 체인 룰이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지금 이제 수준에서 아직 그 아마 내년 정도부터 AI에 대해서 좀 여러 결에서 다룰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AI의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표준인 거가 역전파잖아요. 그리고 그 역전파에서 가장 표준인 게 체인 룰이잖아요.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F 인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인 룰을 적용하는 건데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럼 보통 블로그 설명 보면 다 이렇게 웨이트 적혀 있고 다 있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시키면 비교하면 살 수 있겠지 이런 느낌. 근데 그 일변수를 그런 식으로 알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다변수를 대하는 층위가 편해지는 만큼이 수학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면 어떤 임의의 토픽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같이 계신 분들 포함해서 나중에 레코드 보시면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거는 다변수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지점이 사실 가장 큰 도전이고요. 모른다고 느껴야만 돼요. 좀 더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분들한테 솔직히 권하고 싶은 거는 일변수는 아시느냐 모른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올라가는 층위가 그런 면에 좀 다릅니다. 혹시 좀 전달이 될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오늘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성립합니다. 제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혹시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일러 지표랑 가우스 공률을 한 3개 정도 방법으로 구할 줄 아셔도 같이 일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공부들을 나름 하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그 이 실제 이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하려면 그 엔지니어링 질문이 사실 펀더멘탈하게 2개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왜 되지랑 이거 왜 안 되지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나머지 삽질이고. 수학도 제 생각에 똑같거든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는 법을 알 때 이 랭귀지가 보이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써놨는지. 그래서 이 선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위상수학과 응용을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스터디에서 되게 힘듦을 많이 느껴서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위상수학과 응용보다는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제 수준에서는 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뭔가 그런 거면 저는 딱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대학원 컨텐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경험자가 아시겠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알아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는 구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는구나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래서 이 스터디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선적분, 편적분 계산들을 해보다가 이제 보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꼭 그게 하차임이랑은 조금 다른 거가 저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위상수학의 맥락에서의 미분 형식에 대한 것들을 저기서는 보는 거고 예를 들어 리만의 복수 해석에도 미분 형식 보는 맥락이 다르고 대수학이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미분 형식 얘기인데 토픽에 따라 가지고는 다른 거라 그 구체화를 내가 지금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수질 스타디는 다 시퀀스로 도는 거로 만드는 방식이라서 그 중에서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예. 그, 제가 기하학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가우스 공률이랑 오일러 지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셔서 이런 목표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알아가는 게 클 것 같아서 이 목표를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에는요, 그 수학자들 전체도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전체라는 말은 되게 조심해 써야 되는 말인데, 제 생각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수학자 중에서 위상수학을 공부한다. 수학 중에서 기하도 앞에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하를 공부한다. 수학자 중에서 대수기하를 공부한다. 수학자 중에서 정수론을 공부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걸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수질의 사고인 스터디 이게 사실 이게 전부여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좀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성숙한 스테이지의 수학자가 된다는 건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오일러 지표를 구하는 뭐 10개밖에 모르지? 한 20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저는 아직 10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놀라우면서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네, 출시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각자 진짜 접근을 하면서, 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네, 정말 쇼컷 중에 쇼컷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르는 와중에서도 피드백을 구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 점이 있고요, 확실하게. 제가 그 미분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채널을 여러 채널들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봤었는데 다들 그 진짜 그 맥락을 들고 되게 구체적인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막 고민을 막 하시면서 그게 진짜 좀 어, 굉장히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과 아는 거를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스터디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제 수학이 되게 짧아서 역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짧고 또 커뮤니티가 작아서, 어떻게 보면 저나 이제 류정훈 박사님의 어떤 윗세대인 지금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들 세대가 이제 소위 이제 석사 받고 교수를 했던 그런 세대들이었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은 게 정립이 애매하게 되는 가운데 좀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한다고 하면 몇 가지 표준적인 레퍼런스들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수학 전공하면 뭐 베이비 루틴, PMU부터 봐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저희가 어떤 그 룰처럼 절대적인 법처럼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 중에서 너무 잘못 배운 것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 결에서. 만약에 그게 잘 배웠으면, 소위 지금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들은 필드 메달리스트들이 나오고, 물론 한국계에도 지금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좀 여러 결에서 애매한 약간 그런 건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라고 봐야 맞는데, 제 생각에 그 중에서 지금 선형대수 행렬 빼는 어떤 10대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거에 잘못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전공선과 지금 전문가들, 여기 전문가들 꼭 수학자들만 지지 않아요. 수학자들도 포함이지만 수학을 응용하는 어떤 그 밥그릇을 찾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 미분형식 훈련이 제 생각에 이 맥을 끊어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 어렵냐면, 위적분학하라고 하면 아는 줄 아는데 사실 해본 적들이 없고요. 1변수까지는 해봤죠. 근데 2변수만 돼도 사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이라는 말을 할 줄 안다라고 말해야 되는 문화 속에서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거 1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할 게 많나요, 사실. 이게 이과랑 문과를 가르는 영역이고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2변수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를 없었던 거가 제 생각에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실제로 수술해서 해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는 가운데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어드밴스 수학을 하려면 어드밴스 토픽을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미분형식 훈련을 해야 된다. 요 말이 너무 지금 공감대를 얻기가 힘든 거가 면이 있어요. 근데 그 가령 지금 그 류정은 박사님이랑 이제 한 5, 6년 전에 만들어낸 엔지니어링 미분계, 이것도 계속 쓰이거든요. 한 번 만들어. 이것도 제 생각에 5년, 10년, 20년이 수준의 형태일지는 몰라도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나중에 중요함을 공감하고 할 공부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계신 김태형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대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게 다 깜깜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링이 있고 마줄이 있고 뭐 거기서 온갖 개념들이 있잖아요. 아이디얼이 있고, 이거 미적분학으로 보이느냐? 하면 뭔 멍멍이 소리란 말이냐? 이 느낌으로 딱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상관이 없어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질에서 지금 제가 이게 다 레코드로 남는 것들이고 다 일기도 이미 다 진행이 돼 있는 것들이고, 제가 했던 말들을 저는 말을 바꾸지 않아요. 중간에. 그래서 내가 봤던 게 틀렸네요. 선의원 내뱉지도 않아요. 근데 그 스터디가 완성이 됐고 2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후천적으로 미분형식 훈련을 되게 후천적으로 해요. 내가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걸 설득하는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그 작년보다는 좀 더 쉬워진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의의 수학적 토픽들을 볼 때 이걸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어드밴스 레벨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거 자체가 지금 워낙 샘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시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류정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들 같이 노트들 만들어내고 할 건데, 제 선에서 사실 진짜 책임을 지는 거는 그 어떤 피드백 자체보다는 이 방향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미분형식을 공부하는 거가 그 미분형식을 익히는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 키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니어들이 가르쳐야 됐던 것들을 이제서야 지금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다가 제 생각에는 맞고, 이게 제가 증명하려는 방식은 이 공부가 된 분들한테 나오는 아웃풋을 토대로 전 증명할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 응용 계통의 공부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이 공부를 꼭 하시기를 권하고, 지금 가령 내년에 제가 이제 채널에서 암호학을 만들 건데, 암호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리만의 복수에서 들어온,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지금 오히려 이게 전혀 미분형식 얘기로 안 보일 텐데 지금 미적분학부터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간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엘리멘터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거죠. 진짜 맞나? 약간 내가 괜히 낚여가지고 이상한 괜히 엄한 거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어떤 오히려 논리적인 걸로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공부들이 돼서 아웃풋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그 아웃풋으로 설득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일부 있고요. 그것도 이미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제로 논문이 됐든 뭐 특허가 됐든 그런 건 나오는 형태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제 성장하는 조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윈이라는 구조들을 제가 짤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윈인을 위해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좀 되게 이게 사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좀 제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혹시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성견지명 있으신 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요거는 솔직히 대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여기 들어오신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계속, 어,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박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셨지만, 저는 수학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제일 모를 것 같아서, 네, 리딩을 하지만 제가 제일 모르는 거를 드러내면서, 많이 배우고 싶고, 또 같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른다는 표현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사실 더 공부해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고요. 약간 제가 계속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맥을 쓰니까 이제 그 윈도우를 지금 이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윈도우 쪽에서 이제 이제 랜 같은 거 설정하면 TCP/IP 이런 거 있잖아요. 설정해서 보시면 그러면 TCP/IP 쪽 그거 실제로 디테일 들어가서 보시면 타운 곡선 쓰거든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타운곡선에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토러스래잖아요. 공감이 가세요? 솔직히. y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가 토러스래요. 뭔 멍멍이 소리냐. 이 느낌 아닌 분 있어요. 갑자기 이 생뚱맞은 방정식 도대체 뭐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래요. 이건 또 뭔 개소리며. 무슨 이게 뭐 어디가,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맞겠죠. 찾아보면 다 맞는 말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도 공감이 안 가는 약간 선인데, 이거 정말 미분형식에서 나오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왜 멍멍이 소리로 느껴지느냐? 이 랭귀지를 미분형식의 랭귀지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선생님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이 공부가 리만의 수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만의 수학을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수준에서 지금 다뤄지는 거는 현재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제가 직문수나 기대수는 결국, 기대수 참고로 기대수가 끝이 미분형식으로 끝나거든요. 참고로 기대 자체도. 그러니까 엄밀한 언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분형식이 중요한 걸 알도록 한다가 기대수도, 직문수도 그걸 쇼컷으로 해놓는데, 리만의 수학의 속성이 미분형식을 적분하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지금 생각하는 게 적분을 하면 적분의 결과 아웃풋은 뭐예요? 값이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적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장을 적분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 값이 나와야 돼요. 리만의 관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리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타원 궤도가 이제 행성 궤도가 타원을 그리는데 이게 그 타원 적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이게 엔티다리티를 못 찾아요. 형태가. 못 찾는 형태예요. 그런데 리만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 이걸 복소수를 도입해 가지고 이거 적분을 하면 타원 적분의 결과는 토로스다. 적분의 결과가 공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뭔 멍멍이 소리냐 할 거예요. 그래서 리만의 수학이 리만 적분을 토대로 리만 기하를 거쳐서 그래서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인 복수함수론을 토대로 그래서 적분의 결과가 공간이 된다는 걸 가지고 대수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리만 가설이 나오고요. 그래서 리만은 수학 논문을 쓴 게 5편밖에 없는데 이상한 색이죠. 여러분들 뭐 이름을 지금은 웰론이니까 그냥 리만 적분, 리만 기하, 무슨 뭐 리만 가설, 뭐 리만의 복수함수론, 뭐 가우스 제자니까 당연히 천재고 사람들이 어떤 언급하니까 천재고 하는데 실제로 논문 꼴랑 5편 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끈 거에 가장 핵심은 미분형식이 있어요. 미분형식을 다르게 본 거예요. 미분형식의 결과가 토로스가 된다라는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이거를 지금 수준에서는 리만의 복수 해석이라는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1차 미분형식, 2차 미분형식 계산 엄청 강조하고요. 어떤 이론 배우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말고 적분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밖에 안 해요. 이제 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19세기 수학이거든요. 지금까지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적분의 결과가 매니폴드가 아니라 그게 리만의 수학이었는데 매니폴드가 아니라 이게 카테고리가 된다가 알렉산더 크로센득의 수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집합 공간이라고 하는 건 집합에다가 좋은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위상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미분 같은 거 할 수 있는 미분 구조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로샌딩은 거기서 한 세계 더 지나서 한 스텝을 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적분의 결과는 범주이다라는 진짜 그 기하학자들이 처음에 봤던 이게 뭔 멍멍이 소리란 말이냐 라는 이상한 주장을 해요. 제가 이거를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뭘 검색해 보시면 되냐면 혹시나 애매하신 분들은 그로샌디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이제 논리학이나 이제 범준을 배우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제가 기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혹시 이 기호가 적분 아닌 걸로 보이는 분 있으세요? 이 기호가 수학 커뮤니티의 기호니까 이 기호가 적분이 아닌 걸 의미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적분을 취하는 거는 집합을 벗어난 대상이고요.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요, 카테고리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공감이 전혀 안 가실 거예요. 뭐, 뭔 헛소리란 말이냐.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 토로스를 만드는 것까지가 리만의 수학이었고요. 리만이 생전에 발견한 게. 그리고 그 토로스가 타원 곡선이기 때문에 대수학과 기하학이 똑같다. 이거를 결론했는데, 그로샌디가 어떻게 한 거냐면, 왜 우리가 이거를 토로스 한 개에서만 생각해야 함? 토로스의 모임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 미분 형식 하나의 적분이 토로스인데, 미분 형식들의 적분은 토로스들의 모임임. 이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미분형식 지금 보면 다 뭔 개소리냐 싶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형식 하나의 적분으로 나오고 대수학을 일반한 범주론이라는 건 미분 형식들의 적분에서 나오거든요.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미분 형식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전부 다 튀어나와 온다. 지금 이거는 어떤 저 수학들의 어떤 지엽적인 거를 제가 지금 이상한 해석 겉들여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인류사의 수학에서 이름이 남을 5명 중에 분명히 리만과 그로샌딩의 이름 들어갈 텐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업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적분, 면적분의 계산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선택과 면접을 저 할 줄 아는데요 말하면 이게 너무 고구마먹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인류의 이 위대한 업적들이 나오니 그거를 그냥 그 기말고사 보기 전에 그 조금 계산 연습해 본 걸 가지고 할 줄 안다고 느끼는 그거가 너무 너무 그 화가 나는 그건데 그걸 억눌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약간 그런 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보통 그래도 존중하면서 돼야 되니까 지금 보는 게 어떤 미적분학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요 훈련은 오히려 그래서 정말로 엘리멘터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이 되면 좋냐면 일변수 여러분은 편하시게 느끼시는 거랑 다변수가 편하게 느끼는 거랑 같아져야 돼요. 실제적인 증. 예를 들어 여러분 F 프라임 할 때 극한 정의 생각 안 하시지 않나요? 설명하려면 할 줄 알지만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동작 전혀 안 하지 않으세요? 동작이? 적분하려고 하면 리만썸 생각 안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아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적분 문제 보러 가는데 리만썸 정의 얘기하고 있으면 고구마 먹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다. 이게 맞잖아요. 왜요? 그건 안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나요? 경험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자가 되면 저희가 미적분하게 요긴하다는 게 리만썸 때문에 요긴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요긴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여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오히려 엘리멘탈한 레벨로 가야 되는 거겠어요. 이게 여기서 좀 어떤 동기부여 받으셔야 되는 건 저희는 이 위대한 천재들이 남겨놓은 이 위대한 유산들을 내 엘리멘탈한 걸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나라도 저 생각을 해냈겠다. 이거가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미분 형식에 대한 작업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OT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더 오늘 들어드리고 할 얘기를 좀 듣고 마무리하면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에 제가 이거를 가르쳐요. 거기서도 제가 모든 스터디에서 제가 토로스를 강조하지만 토로스도 사실은 정의가 위상적으로만 같은 거지 위상보다 구조를 더 주면 토로스가 무한기가 존재하거든요. 뭐 토로스라고 부르는 게 사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거하냐면 뭐 정의 알겠다. 토로스 데피니션 알겠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토로스 2개를 주고 이거 미분 형식 적분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계산으로. 그러면 딱 막혀 하는 거예요. 토러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그래 도너츠 있지.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도너츠 2개 있다고 하죠. 이거 미분형식 적분을 진짜 구분할 줄 알겠냐. 이렇게 하는 순간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수학계에서 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다 수학적인 말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런 선적분, 면적분 이런 것들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편해지는 건 물론 미분형식 언어 작업은 필요하니까 수학적인 랭귀지 작업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노트 작업 해드리겠다는 거지만 그거 말고 선작품 면접이 편해지는 거에서는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센스에서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른다는 표현이 가장 어려운데 지금 리딩 해주시는 분이 그걸 잘해주시겠다고 하니 사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스터디 할 때. 아, 나 이거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아직 리만과 그로샌디의 수학을 못 보는데 할 줄 알면 그걸 봐야 되는 글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가 문제고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윈도우 TCP/IP에 저 타원 곡선 들어가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해가 가시느냐 타원 곡선은 토로스다 이 한마디 이 주옥 같은 한마디들이 다 이해가 가느냐 y제곱은 x3승 더하기 x 플러스 b가 s1 곱하기 s1이다 뭔 소리요 이게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가 있다 뭔 소리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설명들 블로그 찾아보시면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제가 이따가 그 이제 정순우 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말하는 레파토리조차 다 똑같아요. 이거 타원국선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린 다음에 그 연산 이거 두 점 있으면 선 그어. 여기서 대칭해. 그러면 이게 덧셈의 정의야. 당신이라면 이 정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냈을 거냐. 곡선 그려놓고요. 두 점 찍고요. 선 그린 다음에 이 선에서 대칭하니 이게 덧셈의 정의래요. 물어보는 당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걸 당신은 정의로 생각해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았을 건데? 이렇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예를 들어 덧셈 이렇게 정해서 이거 결합법칙 되고 군 만족하고 이러면 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중요하지만 혹시 말이 전달될까요? 내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건 왜 이따위 방정식은 왜 생각하는 거며 이따위 그 이제 그 룰은 왜 정해야 되는 거며 이게 이해가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해가 미분형식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때까지 수학계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걸로 미분 형식에 대한 랭귀지 없이 이것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선가 책들을 보고 와서 책이 익숙해진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경우들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룰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해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해의 층위가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 줄 알고 재현하고 복구할 줄 알아야 이해 아니냐.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에 이해에 있어서 지금 다 0과 100으로 이퀴valence 클래스로 파티션을 갈라지는데 미분형식 한 사람들은 이게 다 뭔 말인지 다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미분형식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안 하는 경우도 끝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파티션으로 갈라져서 어떤 지금 실제 경험으로는 계속 그냥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만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엘리멘탈하게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적으로 7개라고 얘기한 건데 뭐 빨리 사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하나 그 맥락들을 내 걸로 먹는 면에서 천천히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맥락들 각자 보시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고 지금 이거 공부 따라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걸 공부로만 시킬 생각이 아니어서 이것들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커리어적인 것들도 가져가시길 권해요. 자,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오늘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잔소리하다가 끝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어, 사실 저는 사실 되게 걱정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너무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대충은 다 이해하는데, 들어봤고 아주 옛날에 조금 계산해 봤지만 현재 막 쌓여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게 누군가가 다 계산을 해줬다는 그 이상에서 그냥 조금 더 심플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저걸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필드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다양한 도메인 사람들이 뭔가 수학을 저한테 물어볼 때 너무 불편하고 창피하고 너무 얕아서 민망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함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일까고 사실 제가 모른다고 느끼는 걸 스스로 안다기보다는 누군가 질문했을 때 막히면 제가 모른다고 자꾸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최대한 모름을 많이 알리고 싶기는 한데 너무 모를까 봐 두렵기도 하고 사실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지나갈까 봐가 그게 드러날까 봐가 사실은
너무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수주를 계속 지켜보면서 조인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층위가 저한테 맞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펀더멘탈하게 이 정도부터 시작하면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씩 좀 찾아서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용기를 내서 사실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리딩해 주시는 분이 모름을 계속 요청하실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서로 그러니까 조금 민망하더라도 같이 진짜로 모른다는 걸 계속 노출하면 좋겠다가 사실상 바람이기도 하고 중간에 민망함도 있을 거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게 또 그냥 우리끼리 스터디면 모르겠는데 이게 레코딩이 된다니까 굉장히 떨리고 조금 그런데 기대되는 바가 참 커요. 저는 지금 시작하는 이 스터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최근에 뭐 AI 쪽에 있기는 하지만 디퓨전 같은 걸 다루면서 저희가 이 디퍼런셜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알고리즘은 돌리는데 당체 물리학과와 세미나를 해도 서로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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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너무 느끼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아까 그 7가지 중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워딩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는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아, 참, 다음 주부터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가 사실상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막 하루는 토요일은 낼 수 있지만 주중에는 다들 생업하고 이러면 이제 그 피드백을 너무 많이 듣는 거죠. 우리가 안 바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타이밍이 저는 양자에도 관심이 조금 있고 교수님이 하시는 많은 작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막 조인하지 못하는 건 하나라도 똑바로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싶기는 한데 정말 이게 엘레멘터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어서 리딩 하시는 분의 저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계속 이 스터디를 기다려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모르는 걸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사실 밖에선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 모르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류정은 박사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 다른 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일단 제가 이거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진솔한 결과 제가 어떤 그 책임지는 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 이주희 박사님 입장에서도 용기를 내신 거지만 저는 만약에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어떤 도의적인 제 책임으로 이게 수술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술이 망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SNS 이거 한 번 올리고 저 알고 보니까 저 비리의 온상이 저랬다라고 하는 순간 커뮤니티 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이렇게 다 제가 이제 다 지금 요구하는 거 다 명확하잖아요. 실명과 카메라를 켜고 스터디를 해라라는 이 요구가 명확한데 뭐 다 모두가 다 이거 다 파란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하게 굴러가고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매주 20개 정도의 스터디가 그냥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형태가 된 거는 그냥 되게 전 단순하게 이게 보편적으로 다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 면이 있고 그 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냐면 물론 레코드 남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레코드가 남는 걸로 인한 부담과 실제적으로 이 어떤 그 참석한 사람이 얻는 득이랑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득이 더 적으면 스터디가 줄어들 텐데 지금 수준의 스터디는 지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수적으로 는다는 건 앞으로 저는 좀 지금도 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양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디가 그 10명 오면 10명 중에 한 명 건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10개의 공부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그 엄하게 홍보하지도 않고요. 여러 의미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참석자들 각자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거에 서 책임을 져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정신 승리로서 배우신 거 있으시죠? 이선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분들과 이제 그 커리어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과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 선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남는 선에서 저는 말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선에서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는 이제 제 어떤 수준이나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약에 그냥 익명을 입히면서 욕한다면 그 욕을 잘 보시면 제가 싸가졌다는 욕은 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게 어떤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도의적으로 어떤 말들을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걸로는 아마 제가 욕을 먹는 게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제가 여기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서, 스터디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역사적인 말인데, 이게 지금 복리 활동이거든요. 이 활동이. 그래서 저희가 반짝 뭔가를 하는 거에서는 이제 운동 이런 거랑도 비슷한데, 저도 지금 와이프 이제 출산한 다음에 같이 좀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힘들어가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뭔가를 바짝해서 빨리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맥락이 있고 뭔가는 되게 내가 평생 간직해. 예를 들어 제 입장에 지금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러려면 오히려 힘이 무조건 빠져야 언젠가 되냐면 이게 공짜가 없으니 다시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여기서 정답이냐면 이 정도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리는 게 오히려 길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라가 오히려 제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솔직히 준비하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조차도 에너지를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지금 고양이 두 마리랑 사는데 그 지금은 집이 좀 넓어서 그렇게 하는데 늘 이제 유튜브 하면 저 보면서 화장실에서 늘 냄새나게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내 약한 데를 드러내는 거에 좀 더 가깝고 그게 오히려 편해지면 오히려 약간 놔버리는 거에 가까워요. 제가 뭐 말하는 정서는 놔버리면 그 시간에만 만나서 대화하고 생각해보고 모르겠다 그냥 표현하고 레코드 몰라 그러고 이제 보면 아무도 솔직히 그 레코드 안 봐요.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나 이런 게 눈치가 보이지. 그 유튜브 처음 올라갈 때는 저 사람 올라가네 하지 나중에 사람들이 신경 나죠. 여기 계시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시잖아요. 솔직히 똑같고요. 그냥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와 계속 공부 안 해 대단하다. 이거고요. 조회수 실제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권하고 싶은 게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그냥 그때 생각해보고 그냥 또 돌아가고 이거 근데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한 2, 3개월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렇게 느는 거여야지 이게 복리로 늘어나지. 안 그러면 힘 바짝 들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수질에서 늘 강조하는 게 힘 빼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게 그리고 이 방식에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잡아놓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돈도 복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나에 대한 투자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근데 그 투자를 생각하면 무리를 오히려 엡실론을 제로로 줄여버리는 게 그러려면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쪽팔림을 좀 지불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냉정해서 이 쪽팔림을 지불할 만한 대가가 내가 솔직히 그래도 박사고 그래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거기서 제 생각에 권위가 인정받는 거 오히려 어떤 거냐면 그거 쪽팔림을 다 지불하고 그걸 끝까지 한 거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대단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 아는 거 하는 그거 말고 그냥 사실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약간 그런 걸 한번 잘 헤아려 보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시면 재밌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뻔뻔하게 하거든요. 몇 가지 스터디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틀어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면서 계속 꾸준히 갈 만한 게 뭘까를 엄청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한 거이기 때문에 뭐 빨리 갈 생각은 없는데 뭐 어쨌든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잘 편안하게 조인해 보겠습니다. 예, 유정 박사님 아마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게 제 입장에서 사회 실험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솔직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 정도면 솔직히 속된 말로 굶어 죽겠어요. 근데 약간 당장 제 아이랑 그 후세대들을 가지고 볼 때 사실 이제 뭐가 삶에 맞는 방향 이런 것들 지금 가치관 이런 게 다 힘들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약간 제가 이제 수질에서 무협지 중에 광마획이라는 걸 참 가끔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시대 구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람의 어떤 지적인 걸 포함해서 노동력이 대체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저희는 오히려 거기서 그 대체를 해내야지 돈을 받고 살 수 있는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약간 이 시대에 이렇게 바뀌는 걸 약간 마교 교주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 마교 교주의 대척점에 있는 삶의 자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 이 되게 미련해 보이는 이 형태가 저는 이게 해봐야 되는 사회 실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전 이런 마귀 구조에 덮치면 이제 본인만 살겠다고 근데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귀 교주가 저쪽 문파를 치고 있을 때 저 문파가 망하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오는 게 뻔하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지금 거기서 신뢰 기반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는 형태로서 그게 돼야 결국에는 다 대척점에서 어떤 이제 싸워볼 만한 게 되는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 광마익이라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이기거든요 실제로 마교 교수를 그래서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근데 주인공을 광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저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빈말이 아니라 실적이든 어떤 이게 실적이라는 건 어떤 연구로서의 실적과 나중에 어떤 회사가 돼서 어떤 돈에 대한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수학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되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도록 하는 팀들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으로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은 저는 그럼 일단 나부터 어떤 기버의 자세를 일단 가져보자.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앞으로도 할 것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것들을 제가 보여준 것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결에서. 좀 그렇게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좋은 본이 돼주시면 모르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좀 그런 네, 말씀 그럼요.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현 박사님 해주실 말씀 있으면 다른 분도 말씀 듣고요. 그, 저도 사실 모르는 걸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각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를 거고, 또 알고 있는 것도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이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서로 좀 잘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면은,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 제가 리딩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이 스터디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뻔뻔한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제가 막 더 잘 알아서 뭐 어떤 막 해소를 해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냥 리더로서 약간은 모든 분들이 좀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는 좀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이렇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랑 좀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인테그랄 코사인 x dx. 근데 이제 그건 다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될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천연덕스럽게 인테그랄 x x승.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의 정서에서는 이런 거는 내가 할 게 아님 하고 더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요구하는 건 우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려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정서가. 그래서 이제 선적분, 면적분 해보면 다 원베리어블 인테그레이션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건 FTC랑 테일러 전개가 전부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정신 나간 걸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게 되나? 약간 이런 층이 및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여러 결의 공부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퀀텀 컴퓨팅의 맥락을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수학 보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CS 맥락을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의 요구는 다 미적분학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보는 층위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오히려 예를 들어 나 지금 코사인의 x의 x승 적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 끝이죠 뭐. 그거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런 면에서 되게 명확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 나 그런 거 왜 생각해야? 이런 얘기 당연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인트는 그런 거 이제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이상한 얘기를 어떤 하는 걸 방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혹시 김태현 선생님이랑 최승현 선생님 하실 말씀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저는 오늘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사실 그 대학교 1학년 때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뭐 계산하라고 하는 그냥 뭐 간단한 문제들 같은 거 나 풀어봤지 사실 벡터장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계속 뭔가를 설명할 때 물리적인 어떤 양들을 계속 끌고 와서 뭐 이게 뭐 플럭스니 뭐 컬이니 이러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사실 전혀 이해도 안 됐었고 그리고 면적분을 뭐,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FTC인지도 전혀 공감이 안 됐었고 그냥 사실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고 그러고 끝이 났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된 것 같아서 좀 감사한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일변수 계산하는 것처럼 다변수가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좀 저에게 좀 어떤 목표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들어서 편하네요. 역시 최정희 선생님 하실 말씀 듣고요. 아, 네. 채널에 이제 미분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좀 더 그 중요성을 좀 알아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제 수학적 이해도라고 되는 게 약간 그냥 뭐 면적분 하면은 그냥 더블 인테그랄 해서 뭐 어떻게 사용시켜서 그냥 그거 적분한 게 그게 일변수로 환원시킨 게 아닌가 딱 이 정도의 이해가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뭐 DA 뭐 DR 나오면은 꺼림직한 것도 있고 네. 뭐 편미분 뭐 RN에서 이제 편미분하는 게 이제 다변수를 미분하는 건가 이것도 좀 꺼림직하고 되게 네, 모르는 게 많은데 좀 이번 시간을 좀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 어떤 오일러 지표나 이제 가우스 공률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면은 이제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때 나오면은 그 언어도 그 언어 하나하나마다 되게 한 분야일 것 같은데 뭔가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를 뭐 공부하려고 되지 말고 그냥 계산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필요한 정의 같은 것만 좀 뭐 훑고 본다던가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핵심인데요. 그 부분도 질문 잘하셨는데 제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가 관문을 열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그걸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코미트가 나와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세팅에서 2차원 구에서 계산을 하는 거랑 토로스에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오일러 지표로 계산을 하는데 2차원 구에서 특정 맥락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번 주 위상수학 레코드에 김민우 선생님이 그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간은 위상수학 시간이니까 글로 가지 마시라. 왜냐면 그거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진다. 리만기하를 너무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그 토픽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이거 리만기하에서 중요하니까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맥락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는 지금 스터디 포인트가 리만기하가 아니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 맥락이 있고 대수학 공부하면 이거는 마줄에서 중요하니까 마줄의 맥락에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추상화 이전에 계산 자체를 익혀야 되는 니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컨트롤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약속해 드리는 건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그 절반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계하십시오. 선적분, 면적분, 오일러지표, 가우스 공률 이거 계산들을 그 내선에서 편하게 하는 거에서는 각자 입장에서 준비해서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저는 아까 이주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의 준비를 지시하는 의미는 아니고 와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같이 설계하라 이 층위에서 하고 또 잊었다가 한 주 있다가 또 해보고 이 정도면 좋게요. 매주 꾸준히 하는 거가 열심히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절반은 제가 이 미분 형식의 랭귀지 적어도 필요한 언어 작업들은 노트로 드릴 거예요. 그거는 한번 눈도장 찍으시라. 그 정도이고 거기서 온갖 디테일 나오는 건 제가 어차피 그거 보면서 조율을 좀 할 건데 거기서 제가 조율할 때 좀 눈여겨보는 게 예를 들어서 최승희 선생님은 이미 기대수 4기라고 계시니까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호스가 알아서 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여러 개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매치가 될 테니까. 근데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거 기대서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맥락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힘 빼라. 이게 1번. 힘 빼라. 힘 빼라랑 피드백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부족한 거 저희는 처음부터 부족한 거 드러내고 하겠다가 오히려 포인트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데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게 달성이 되는 방식으로 그 의사소통을 맞추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면 나중에 이기가 진행이 되면 봐라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방식에서 그래서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힘도 빼야 되고 의사소통도 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퀄리티 있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경우들이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딱 모르는 거 나왔을 때 딱 소라게 그거 닫는 거 그냥 딱 닫아버리고 숨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생겨요.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 이해가 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좀 길었는데, 일단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단 유정원 선생님을 제가 이제 리더로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 줌 계정 이런 건 다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노트는 하나는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는 드리고 싶은데, 제 선에서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거,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리만의 복수에서 호목 1이 있거든요. 호목 1, 2, 3가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들 보시는 그러니까 다 풀어오라는 과제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거 보고 느낌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떠신지.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입장에서 해보고 배울 거 하나도 없고 다 쉬운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 입장에서는 좀 디테일한 얘기 나누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노트를 좀 적어드리고 싶거든요. 그 결을 제가 참수자의 결을 좀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하나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그러니까 애매하신 분은 아까 제가 보여준 저 책 있죠. Differential Forms and Application. 이 책.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이 책 이제 보면 챕터가 있을 텐데, 여기, 사실 제가 여기는 그대로 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고 약간 느낌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근데 뭐 그런 거 안 하시고, 나 그냥 선적 변제 처음부터 하겠다. 이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선들은 좀 주는데, 절반은 본인들이 어쨌든 문제 설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방식은 같이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문제 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직문수 레코드 참고하시면 그런 거 제가 시키거든요. 2의 9승, 99 곱하기 101. 이런 거 그냥 해보라고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돼야 되는 건 풀고 그냥 감상 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이 실제로 들어야 됩니다. 말이 전달이나요? 라인 태그를 구체적으로 주고 이거 풀어라. 그리고 거기서 그거는 배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풀려도 아무 상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달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디가 마친 시점에서 선적분, 면적분, 다변수 적분, 다변수 미분, 그리고 이제 적어도 기준은 오일러 지표랑 가우스 공률. 쭉 되고 거기서 파고드는 선에서 파고들다가 안 되는 거 다음 주 계속 얘기하자 좋고 감상들을 디스코드에 남기시면 제가 피드백은 드리겠고요. 재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1변수까지 가셔야 됩니다. 1변 세팅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현타 느끼는 거 너무 바람직하고요. 원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원하는 게 딱 그 지점입니다. 내가 사실 1변수 미적분도 모르네. 이렇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도 주면 제깍제깍 다 풀고 있는 거죠. 이 느낌이어야 된다. 느낌이. 안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하면 해본 적이 없는 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푸는 선의 퀄리티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에서 그건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조율을 좀 해드리겠고요. 이제 전달됐죠? 좀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피드백을 지난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주시면 제가 이제 매주 단위로 노트를 적어드릴게요.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